정보인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군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8월달 제가 이거 여러분들과 마감 시황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그래도 8월 봉이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또 상당히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또 9월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것이고, 또 하나가 그런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연기금의 형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환율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조금 열어놓자. 다만 환율이 오늘 포인트가 이건데, 환율이 내리면 땡땡이 오른다. 저도 오늘은 땡땡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죠. 요새 유행인가봐요. 같이 가겠습니다. 뭐가 오를까요? IT가 오릅니다. 자, 오늘 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이제 2450선,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이제 8월달이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는데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좀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감하면 여전히 나는 산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글쎄요, 이런 타이밍 오늘 밤 정도는 올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 이게 6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 6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주체 세력 자체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 천연가스 이슈로 1차 하락이 있었고, 또 이번에 잭슨 홀 미팅으로 2차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긴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미국 증시도 이런 타이밍에서는 빠르게 다시 회복해 줘야 되는지, 국내 증시만큼 우리만 이렇게 마감했다고 해서, 우리만 이렇게 이틀 연속 대한민국 증시가 선방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글로벌 증시는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들도 같은 패턴으로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8월 달에도 누적 기준으로 이렇게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한국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도 이제 오늘 밤 60일선이라는 신뢰선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갈 때는 나스닥의 상승폭보다 이 속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제 보시면서 당장 오늘 밤도 미국은 이제 올라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걸 주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우리가 환율이 내리면 땡땡땡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환율이 오늘 많이 좀 내렸어요. 항상 환율은 마지막 그 월말에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월말에는 그게 이제 수출업체, 수입업체 결제 물량이라든지 또 입금되는 게 있죠. 좀 크긴 큰데 꼭 월말에서 이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환율이 내려서 이런 거예요. 환율이 내려서 땡땡땡이 오른 것보다는 땡땡땡이 올라서 환율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장난인가? 아니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본 섹터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제가 세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대략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12% 정도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절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달러로 계산하니까 지난해 지수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작년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죠. 똑같다면, 근데 사실 똑같아도 가만히 있어도 12%가 손실이 나겠죠. 지수가 3000포인트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내렸으니까. 근데 주식까지 지금 17%가 작년 대비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단순 계산했을 때는 27%, 30%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한국의 지수가 2400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거의 뭐 체감적으로는 2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3000이니까 대략 30%면 예, 그쵸. 21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눈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이 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그게 맞고 안 맞고의 틀림보다, 제가 매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데 확실히 6월 달에는 외국인이 5조 원의 금액을 팔았었어요. 6월 달에 어떤 장이었습니까? 인플레이션 이슈로 막 시장 한번 크게 흔들 때잖아요. 근데 7월달 15일날 75bp, 100bp 올리려 그러다가 75 올리니까 2조 3천억을 사고, 어느새 사다 보니까
5조 원까지 샀어요. 어느새 사다가 대주주 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 원을 산 거예요. 왜? 이 셈법으로 보게 되면 기관하고는 좀 매매가 다른데 걔네들은 2,500이 아니라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주식이 싸져버린 거예요. 더 싸진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관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관들은 가는 종목을 같이 삽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투자 성향 자체가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싸다 생각하면 사는 거 조금 방식이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시장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지난주처럼 너무 클 때는 오히려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 IT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전체 주식의 3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이겠죠. 거의 3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을 제일 우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기관들은 8월 한 달 동안에 환율이 상승하는 동안에 오히려 전기전자의 비중을 내리고 거꾸로 태조, 이방원이라는 기타 시크니컬 섹터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금융주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의 어떤 장은 물론 바뀐 건 없어요.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많이 내려갔느냐?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바로 DXY라고 하는데 지금 100 정도에서 계전 108 정도에서 여전히 0.12% 올랐어요. 근데 연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연간 대비해서 지금 17% 정도가 올라 있고요.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유로화는 지금 보면 유로화가 작년 대비 15% 절하. 그리고 GBP 파운드화가 15%.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는 무려 25%가 이거 뉴질랜드 통화구나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이 영국 유로화, GBP, 파운드화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 어디 갔어요? 우리 원화까지도 절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달러 통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엔화는 엔화대로 강세고 갑자기 뜸을 들이죠. 엔화는 엔화대로 강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봤냐면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 갑자기 뭘 많이 샀을까를 보게 되면 땡땡땡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8월 31일자 외국인들 종목이 삼성전자 1800을 샀습니다. 하이닉스 전기전자 400억, SDI 400억. 삼성 전기를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시끄러. 너는 왜 갑자기 아리가 켜지냐 방송 중에? NG야. 근데 지금 영상 제작하고 아리 들어가. 오빠 지금 영상 제작 중이야. 들어가. 자, 대덕전자 사고. 그쵸? IT가 확실히 많이 보이죠. LG화학도 들어왔죠. 약간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뜰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판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기관들은 여전히 그네들의 매매 패턴을 많이 고수했을 것 같습니다. IT 안 삽니다. 삼성 전기 정도만 들어왔네요. 그쵸? 근데 일정 부분 우리 장의 주인 자체가 기관들이 단기 수익률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반등했던 삼성 SDI의 차트입니다. 삼성 전기의 힘이고요. LG 이노텍의 힘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눌려져 있던 IT 대형주를 보는데 그리고 LG 전자의 힘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업종 자체는 화학업종은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신소재 제가 61만 5천원 허리를 다시 돌리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오고 삼성전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약간의 낙수효과 측면에서는 대덕전자 같은 PCB 쪽으로도 자금이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의미 있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오늘 특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은 개별 재료입니다만은 얼추 상한가의 기염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특산 네오락스라는 종목도 조금씩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줍니다. 원래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굳이 애플의 주가가 눌러져 있다 하더라도 은근슬쩍 이쪽 힘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참고로 볼 때 오늘 밤 지나고 나면 MSCI 리밸런싱 8월 리밸런싱이 또 끝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약간 소원해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수급적인 면에서. 그거를 알고 연기금이 매수 강도를 둔화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인도 최근에 보면 여기서는 더 늘리질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물론 여기서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는 확실히 얻을게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외국인들도 전기전자를 팔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의 가파른 상승이 멈춘다든지 또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원화 통화의 가파른 상승세는 좀 꺾입니다. 환율이 왜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빨리 급하게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오른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인사이트 하나는 꼭 갖고 가십시오. 환율이 내리면 IT가 오릅니다. 그게 굳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아무리 어두워서 지금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자체가 되게 어렵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DDR 기판 관련해서 ISC의 변동성이 느리다 하더라도 일정 환율이 안정되면 IT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특히 IT는 상당히 많아요. 2차전지도 IT고, 근데 지금 말하는 IT는 대부분이 시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바라보는 카메라 모듈 기판, 카메라 모듈도 같은 결이에요. 갑자기 나무가라는 종목이 딱 튀게 되면 시장이 이쪽으로 내 종목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야? 마감 시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딱 튀거나 하고 나면 이 시장 흐름 자체가 이거 봐라 카메라 모듈 MC넥스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촉촉촉 올라가다가 이거 봐라 이런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면 방산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거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쉬었던 섹터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아차 같은 애들이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면 전차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가 있고, 그 중심에 환율이 팍팍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만 멈출 때도 시장의 훈풍 자체는 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9월달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틀 연속 두 번의 한국 증시의 글로벌 기준 아웃퍼폼이 저는 내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에 뵐게요.